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의 신금일주의 운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2021년 신축년의 신금일주에 대한 운세입니다. 자, 좌측에는 예문사주를 두 개를 제가 표기해 놓았고, 그 다음에 신축년의 일주와 여기는 지장간의 동태를 여기다 이제 표기해 놨는데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사주 원국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신금일간도 그렇고 어떤 일간이든 내년에 사주 원국에 이 오행이 있을 때 축토운이 오면 신축년이 오면은 불리할까 유리할까 상승운일까 하락운일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겉모습만 보게 되면 신금일주에게 신축년 하면 다소 불리할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자,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편인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편인이 있기 때문에 도식의 우려가 걱정되는 경우가 있죠. 편인이 식상을 도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은 비견이고 개수는 식신이죠. 그래서 이제 신금 일간에 해당되는 지장간의 신금 본인이 식신으로 갈까 미래지향적으로 갈까 아니면 편인 과거지향적으로 갈까 그래서 보수와 혁신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이 많은 이러한 형국이죠. 자, 그러면 신금일주 중에서 위의 사주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오면은 불리하지. 좀 소극적이고 수성을 해야 되고 아래 같은 사주는 어떻습니까? 축토운이 오면 신축년이 오면 긍정적이죠. 그 이유는 역시 조후입니다. 조후.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조론이 있고 억부론이 있고 격국론이 있고 그 밖에도 물상론, 신살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조후가 됩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겨울생이라든가 이렇게 여름 출생자는 특히 조후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억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격국을 봐야 되고 요게 이제 빅3지요. 빅3. 그래서 이제 조후론의 난강막, 억부론의 적천수, 격국론의 자평진전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핵심을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이 외에 물상론이라든가 인자론이라든가 신살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주를 볼 때는 월지의 조후가 우선이다. 해자축월인가 사오미월인가. 만일에 이제 여름 출생자라든가 겨울 출생이 아니면 바로 억부로 가면 됩니다. 억부, 억부용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격부. 자, 그래서 일단은 신금일주 하게 되면은 화두가 신강신약이 아닙니다. 매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내년의 관건입니다. 자, 여기 축토가 있고 여기 진토가 있고 아래에도 여기 진토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사주는 토다금매 매금의 우려가 전혀 없다. 내년에 토가 와도 토생금으로 매금이 되지 않는다. 매금이 되면 답답하지요. 하는 일이 지체가 되고 아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신금 일간은 신강신약을 논하지 말고 매금을 논해라. 매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매금이 되지 않으려면 토를 막아주는 목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갑인 아니면 갑진 강하지요. 왜? 갑목에 진토에 개수도 있고
진중을목도 있고 해중간목도 있고 해수 수생목이 원활하면 매금이 되질 않습니다. 매금. 자, 그래서 일단 신금일간 중에서 목이 강한 사람 아니면 목이 뿌리가 지장간에 통근이 돼 있는 사람은 내년 2021년 신축년에 까딱 없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토가 많으면서 목이 없거나 목이 약하거나 그리고 수의 동태도 이렇게 임수가 이 매금되는 것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이렇게 금수 이렇게 금수상간이라든가 신금에는 병화와 임수가 최고지요. 그래서 똑같은 신금일간이라도 윗사주는 내년에 불리하니까 아파트나 주식이나 투자할 때 부동산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극적이고 안정적이죠. 만일 주식을 산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와 같이 우량주를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아래는 어떻습니까? 아래는 다소 선물 옵션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신금일간 중에서 신강신약 중에서는 신강하면 내년은 좋습니다. 왜? 역시 신강하면 매금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약하면 매금이 되죠. 그래서 신약한 신금이 다소 내년에는 불리하다. 그러면 자, 이 진술충미운이 바로 내년이지요. 대우는 30년마다 한 번 오고 세우는 3년마다 한 번 오지요. 해자축 해 기해년 2019년 올해가 2020년 경자년 내년이 이제 신축년 이렇게 3년이 지나가면은 해자축 한 계절이 간다. 겨울이 간다. 그 다음에 2022년에 인묘진 이렇게 이제 3년씩 갈 때 이것을 전모운이라고 하죠. 대우는 전목대우, 세우는 전목세운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진술충미가 오는 운에는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업도 많이 변경.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업도 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저 사업으로 바꾸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전목운에는. 그 다음에 결혼도 많이 하면서 또 이혼도 많이 하고 유학도 가고 이민도 가고 이것이 평상시에보다 기해년 경자년에보다 이 신축년에는 그 변화 빈도가 강해집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질병 건강 쪽에서 토가 화두지요. 토. 왜? 축축하지요. 신금이라든가 축토라든가 지장간까지 모두 축축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토에 대한 건강이 바로 디스크. 축중 신금이 바로 이 디스크를 유발하죠. 금극목으로. 물론 목이 강한 사람은 디스크 염려는 없는데 목이 약한 사람 중에서 축중 신금이 통근 투간 투출이 되게 되면은 금극목으로 일단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염려되고 그 다음에 역시 위장병, 소화기 계통이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염, 위궤양,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장상피화상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이 축년에는 위장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역시 우울증. 축이 오게 되면 축오 원진을 짜는 경우도 있고 해자축 방궁으로 수가 늘어나면 그게 바로 우울증이죠. 생각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역시 관제구설수. 사주에 예를 들어서 술토가 있다. 그런데 내년에 축이 오면 축술형이 되지요. 아니면 축술미 사명을 짜는 경우도 내년에 있지요. 이런 경우는 관제구설수가 생기지요.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건 사고수라든가. 그래서 이 내년에는 이 축술미 사명살이라든가 축술형이라든가 축미충이 되는 사람은 개운법으로 내년 2월 4일, 신축년 2월 4일이 입춘일이죠. 입춘일로부터 한 2달 안에 내년 양력 2월 3월 이때 얼굴에 있는 점을 뺀다라든가 기미를 제거한다라든가 잡티 같은 거
아니면 헌혈을 한다든가 이래서 그 피를 한번 보면 어떤 사건, 사고, 교통사고라든가 법정 이런 사고의 액땜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나름대로 개운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주에 자기 사주에 자수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신금일간의 자수지만 다른 일간도 똑같습니다. 해석은. 자, 자수가 있는데 내년에 축토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축합이 되지요. 월지는 자축합수가 되지만 월지가 아니면 월지는 자축합수가 되고 나머지는 자축합토가 되지요. 자, 그래서 월지가 아니면 유리합니다. 예, 자축합, 육합이 된다라는 것은 육해가 육합이 되면 상당히 친화력도 있고 긍정적입니다. 단 월지가 자축합수가 되면은 이렇게 수기운이 강한 사주는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조금 불리한데 월지가 아니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원국에 이렇게 축이 있는 사람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일단 불리하죠. 왜? 축축이라고 하는 것은 조우가 전혀 맞지 않죠. 꽁꽁한 땅인데 다시 꽁꽁한 축토가 오게 되면 사건, 사고라든가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축축은 뭡니까? 위염, 위에 암인자를 축축이로 보죠. 그래서 일단은 사주원국에 축이 2개 정도 있는데 내년에 축토가 오는 분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그 다음에 사주원국에 이렇게 간목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사주에 간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인중 여기 올라가면 간목이지. 인중 간목과 축중기토가 갑기합을 하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목극토가처럼 생겼지만 겉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갑기합을 하기 때문에 인축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관계다. 인중간목과 축중기토가 갑기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극토로 보면 안 된다.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인목이 있는 경우는 내년 축토가 와도 긍정적인 작용이 70% 이상 일어난다. 그런데 묘가 사주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간이고 막론하고 부정적입니다. 왜? 묘와 축 사이에는 진토라고 하는 격각, 이게 공역이지요. 묘, 축 사이에. 그러면 격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이 70% 이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진토가 사주에 있다. 이와 같이 진토가 있다. 습토지요. 축축한 토지요. 부정적이지요. 왜? 축진파가 되기 때문에. 축진파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뒷담화를 하게 되고 항상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축진파. 그래서 사주원국에 진토 여기 있는 사람은 수성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남 탓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화가 월지에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데 사화가 월지에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있는 경우는 좀 불리합니다. 왜냐? 사화는 따뜻한 화인데 축토가 옴으로 해서 사화의 따뜻한 열기를 쭉 빨아들여가지고 이 화 기운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단 이와 같이 4월, 4, 5, 2월 여름에 조열한 사주는 화가 세게 강하지요. 화간다 사주지요. 저런 경우는 축토가 와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화가 약한데 이것이 연이나 일지나 시지에 있는데 축토가 오게 되면 여기에 열기를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화가 월지에 있는 사람은 유리하고 월지가 아니면 다소 축토가 오면 손해를 봅니다. 사화가. 그 다음에 오화. 올해는 이제 경자년의 좌우충이 하듯이 좌우충, 심리 기복, 감정 기복.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주원국에 오화가 있는 경우에 축이 오면 축오 원진을 짜고 다른 말로 이제 일지가 축토가 되면 축오 원진 이게 일지에 있거나 축토가 이렇게 되면 원진 탕화살이 돼서 역시 부정적이죠. 이 이제 월지에 오화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월지, 월지는 이제 조우가 먼저이기 때문에 월지는 이 뜨거운데 축토가 오면 조우가 조절이 되는데 만일에 오화가 연이나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토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충미충이 되지요. 충미충은 겉을 보지 말고 지장간의 충을 봐라. 축중개수와 미중정화가 정계충을 할 때
자기 사주에서 정화, 불이 강하냐, 자기 사주에서 개수, 물이 강하냐. 그래서 이것이 비슷하면은 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화가 약하거나 아니면 수가 강하면 수국화로 정화가 깨지지요. 만일에 자기 사주에 정화가 간성이다. 이러면 직장이라든가 배우자 운이 불리하죠. 자기 사주에 개수가 정화다.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라든가 투자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 불리하죠. 그래서 충미충은 겉을 해석하면 안 된다. 반드시 지장간의 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미월은 괜찮습니다. 사오미월에 축토가 오면 대단히 좋습니다. 일단 조우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월이 사오미월이 아니라 이 오미가 연지라든가 일지라든가 시지에 있을 때는 일단 이 정계충을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 사주에 화가 강한지 아니면 수가 강한지 아니면 대등한지. 대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통근, 투간, 투출, 뿌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금은 대단히 불리하지. 왜? 신금은 천간으로 올라가면 경금이 되죠. 경금은 내년에 축토가 오면 12운성으로 묘지가 되죠. 그러면 축토에 묘지가 되니까 이 신금에 대한 육치는 부정적이다. 신금이 간성이다. 여자 사주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배우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신금이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는 내년에 축토가 오면 부정적이고 손해를 봅니다. 그 다음에 유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유금이 사주에 있는데 축토가 와서 유축금이 되면 불리합니다. 왜? 활동이 둔화되어 있죠. 유금이 축토를 만나게 되면 합은 하는데 축토는 축축하기 때문에. 반대로 사주 원국에 축토가 있는데 유금이 오면 좋습니다. 이러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주 원국에 축토가 있는데 유금, 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면 아주 활동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술이 있으면 부정적이죠. 축술형이 됩니다. 부정이 70%, 긍정이 30%가 있는데 바로 지장간. 축술형을 하면 축술형을 해석하지 말아라. 지장간에 정계충과 을신충이 되죠. 정계충과 을신충이 되죠. 그래서 정계충의 세력이 어떤 게 강한가? 을목과 신금이 어떤 게 더 강한가? 목이 사주에 강하면 이와 같이 갑인이라든가 갑진이라든가 강하면 을신충을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술형은 겁을 내지 마라. 여기서 계고가 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냥 축술미 삼형이면 나쁘다. 물론 70%는 부정적이지만 30% 계고가 돼서 큰 횡재를 하거나 재물에서 주식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이 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수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조우에서는 해축이면 해자축 불리하지만 해중갑목과 축중 기토가 갑기합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식 판단으로는 불리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신축년이 왔을 때 이 축토와 12가지 지지의 12개의 지지의 관계를 모두 관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월지와의 관계가 축토에서 조우를 해석하는 것이 2021년 신축년에 신금 일주뿐만 아니라 각 일주의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축년의 신금 일주에 대해서 이제 내년 운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간단히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도 표기를 놨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명의적성학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개강이 늦어져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에 관심이 있는 분은 여기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여기 시간도 표기되어 있죠. 주말반, 주중반. 주말반은 일요일 1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주중반은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각각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여기에도 이제 문의가 많은데 지방에서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 경제적 여건상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있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1년 12개월 분을 일시불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료를 책정을 했지만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이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분할 납부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 특히 이번 30주년 기념으로 한계 강좌 등록으로 초급 과정이면 초급, 중급 과정이면 중급 이 과정으로 4개의 과정, 초급, 중급, 고급, 진로 적성 전 과정을 다 들으실 수 있는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신축년의 신금일간의 운세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